여러분은 돼지고기 속에 숨어있는 위험성을 알고 계셨나요? 돼지고기의 일부 부위에는 강한 세균, 중금속, 호르몬 교란 물질 등이 들어있어 식품안전기관들이 고위험군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부위는 콜레스테롤이 권장량의 수십 배를 넘고 또 어떤 부위는 몸속 독소를 걸러내는 기능 때문에 해로운 성분이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부위는 중독 증세까지 유발할 수 있어 민간에서는 쥐약보다 위험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알려져 있으며 실제로 정부가 유통을 금지한 부위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런 유해 부위들이 일부 양심 없는 업자들에 의해 다짐육, 만두소, 고기 전 재료로 몰래 쓰여 식탁에 오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돼지고기에서 반드시 피해야 할 6가지 부위를 솔직하게 짚어드립니다. 콜레스테롤 폭탄부터 중금속 축적 부위, 아예 유통이 금지된 독성 부위까지 포함됩니다. 이는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에 직결되니 반드시 끝까지 확인하시고 피해야 할 부위를 정확히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식탁을 지키는 중요한 건강 수칙이 될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시청 중인 여러분의 연령과 지역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이 공간을 더 따뜻하고 가깝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위험 부위, 돼지의 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돼지 뇌가 뇌 건강에 좋다고 믿어져 보약처럼 섭취되곤 했습니다. 특히 공부하는 자녀나 기억력이 약해진 어르신이 돼지 뇌를 국이나 찜 요리에 넣어 먹는 경우가 많았죠. 부드럽고 고소한 그 식감은 마치 사람 뇌와 비슷하게 생겨 어떤 상징처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입맛보다 건강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돼지 뇌의 가장 큰 문제는 상상 이상으로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입니다. 100g만 먹어도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기며 삼겹살보다도 훨씬 위험한 수준입니다. 자주 먹는다는 건 매일 혈관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혈관은 막히고 혈압과 혈중 지방이 상승하며 고지혈증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고혈압,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뇌졸중, 협심증, 심근경색 같은 심각한 질환의 위험이 커집니다. 병원에서는 이런 분들에게 돼지 뇌를 아예 금지식품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퓨린 함량도 높아 통풍 환자에게는 관절 통증과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려되는 건 중금속 축적입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자란 돼지라면 뇌에 납이나 수은 같은 독성 물질이 침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위생검사를 통과한 고기라면 급성 중독 위험은 낮지만 콜레스테롤 수치는 여전히 치명적입니다. 단, 건강한 사람이라면 한 달에 한두 번 소량 섭취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고소한 맛을 가끔 즐기는 정도는 입안의 작은 사치일 수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뇌 건강을 위해 돼지 뇌에 기대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뇌 건강은 균형 잡힌 식단, 꾸준한 운동, 스트레스 관리에서 시작됩니다. 마트에서 돼지 뇌를 본다면 가끔 먹는 보양식일 수 있지만 자주 먹으면 해로운 음식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입은 즐거울 수 있어도 몸은 오래 기억합니다. 그 기억이 병이 될지 건강이 될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부위는 돼지의 간입니다. 간국이나 간볶음은 추억의 음식일 수 있지만 이 부위는 해독기관이기에 독소가 쌓이기 쉽습니다. 철분과 비타민 A가 풍부해 빈혈과 눈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간은 독소 저장소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돼지가 섭취한 사료나 물에 유해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잔여물은 고스란히 간에 쌓이게 됩니다. 설사 조리를 한다 해도 완전히 제거되기 어렵습니다. 시중 돼지 간의 중금속 수치는 일반 살코기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섭취할 경우 신장 기능 손상이나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의 콜레스테롤 함량도 높은 편입니다. 혈관 건강이 중요한 분들에겐 무리가 될 수 있는 수치입니다. 더불어 비타민 A 과다 섭취도 우려됩니다. 구역질, 뼈 통증, 심한 경우 간 기능 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돼지 간을 아예 먹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적당량만 섭취하는 것입니다. 검역을 통과한 대형마트나 믿을 만한 시장에서 구매하고 건강한 성인 기준으로 일주일에 한 번 100g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리고 생간을 구입할 때는 흰 알갱이, 얼룩이 보인다면 피해야 하며 조리 시 반드시 속까지 완전히 익혀야 합니다. 간을 반쯤만 익혀 먹는 건 위생적으로 매우 위험한 방식입니다. 결론적으로 돼지간은 잘 쓰면 유익한 식재료가 되지만 무분별하게 먹는다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공포나 극단이 아닌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한 부위입니다. 적당히 즐기되 정확히 알고 먹는 것이 건강한 식생활의 지름길입니다.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부위는 돼지의 콩팥, 즉 신장입니다. 이 부위는 특히 남성들 사이에서 정력에 좋다고 알려지며 오랫동안 인기를 끌어왔습니다. 숯불에 구워 먹거나 보양식으로 섭취하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최근 의학계에서는 돼지 콩팥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부위가 진짜 보양이 될지 아니면 독이 될지는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명확해집니다. 콩팥은 돼지 몸속 노폐물을 걸러내고 소변을 만드는 필터 기관입니다. 사료나 물에 포함된 중금속이나 화학물질이 있다면 간과 함께 콩팥에도 고스란히 축적될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콩팥에서 납, 카드뮴 등의 수치가 일반 근육 부위보다 몇 배 이상 높게 나온 사례도 있었습니다. 자주 먹으면 몸속에 독소가 쌓이고 결국 신장 기능 저하나 생식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콜레스테롤과 퓨린 함량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는 간 못지않게 높고 퓨린 함량도 많아 통풍이 있는 분들에게는 악화 요인이 됩니다. 특히 고지혈증, 고혈압, 통풍 환자에겐 보약이 아닌 위험 식품이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가장 간과하기 쉬운 위험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콩팥 꼭대기에 붙어있는 위샘입니다. 이 위샘은 강한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으로 열에도 강해 일반적인 조리로는 쉽게 파괴되지 않습니다. 도축 시 제거되지 않은 상태로 유통되고 조리된다면 섭취한 사람의 몸에서 호르몬이 비정상적으로 분비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갑작스러운 심장 박동 증가, 혈압 상승, 어지럼증, 메스꺼움, 식은땀, 손발 저림 등의 증상이 급격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중풍이나 심근경색 같은 치명적인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에서는 위샘을 반드시 제거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유통금지 부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위샘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채 시장에 유통되는 경우도 있으니 가정에서 손질할 때는 콩팥 꼭대기에 단단하고 색이 다른 조직을 반드시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돼지 콩팥은 전통과 현대의 평가가 크게 엇갈리는 대표적인 식재료입니다. 맹목적으로 보신 식품이라 믿고 먹는다면 오히려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보약이 아닌 건강한 생활 습관과 균형 잡힌 식단이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음식은 기적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진짜 건강은 올바른 식탁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네 번째로 조심해야 할 부위는 돼지의 폐입니다. 전라도나 제주 일부 지역에서는 배나 도라지를 넣고 끓인 돼지 폐를 기침이나 기관지에 좋다고 여겼습니다. 따뜻한 국물과 부드러운 식감 덕분에 몸이 으슬거릴 때 먹으면 속이 풀리는 느낌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다른 한편에선 돼지는 땅을 파는 습성 때문에 폐가 먼지와 세균으로 가득하다는 인식도 있습니다. 이처럼 의견은 분분하지만 더 중요한 위험 요소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병원균입니다. 돼지도 인간처럼 폐렴, 기관지염, 결핵 등 호흡기 질환에 걸릴 수 있고 병든 돼지의 폐를 사람이 섭취할 경우 조리를 해도 모든 세균과 바이러스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병사한 돼지의 폐가 몰래 유통돼 소비자가 중독되거나 심지어 사망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도축 과정의 오염도 문제입니다. 돼지는 해체 시 폐 안에 직접 물을 넣어 세척하는데 이 과정에서 위생 관리가 미흡하면 외부 세균이 폐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깨끗해 보여도 내부에는 혈액과 불순물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폐를 조리하려면 수차례 흐르는 물에 씻고 안쪽 혈액과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이런 세척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끓이고 조리해도 위생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수십 년 전부터 돼지 폐의 유통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병원균이나 잔류물 문제로 아예 식용으로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여전히 합법적으로 유통되고 있으며 식용도 가능합니다. 다만 반드시 정식 도축장에서 위생적으로 처리된 제품만 구매하고 철저히 세척 후 조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돼지 폐가 기관지에 실제로 좋다는 과학적 근거는 미미합니다. 대부분은 따뜻한 국물에서 오는 심리적 안정감일 뿐 특별한 약용 효과는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돼지 폐는 고기 자체가 위험하진 않지만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할 식재료입니다. 꼼꼼히 고르고 깨끗이 씻고 속까지 완전히 익히는 것, 이 세 가지 원칙만 지키면 가끔씩 전통의 맛을 즐기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건강식이라 믿고 자주 먹는 건 지양해야 하며 맹신보다는 과학적 기준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주의가 필요한 부위는 돼지의 대장, 흔히 막창이나 곱창이라 불리는 부위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불향 가득한 곱창 전골, 매콤한 막창볶음이 최고의 별미로 여겨지지만 다른 이들은 특유의 냄새와 배설기관이라는 인식 때문에 손도 대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부위는 돼지의 음식물 찌꺼기와 배설물이 지나가는 마지막 통로라는 점에서 위생적으로 가장 위험한 부위 중 하나입니다. 대장 내부에는 대장균, 기생충, 알 등이 서식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조금만 세척이나 조리가 부실하면 건강에 큰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익히지 않은 대장을 섭취하면 배탈, 구토, 심지어 기생충 감염까지 발생할 수 있어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장을 요리하기 전에는 소금, 밀가루, 식초 등으로 안팎을 반복해 문질러 씻고 점액과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아무리 끓이고 양념을 강하게 해도 위생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맛있는 곱창 요리의 절반은 이 세척에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성을 들여 손질하고 충분히 삶아내면 대부분의 세균과 기생충은 제거할 수 있지만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직접 손질하지 않고 외식으로 곱창 요리를 즐긴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식당에서 먹는 곱창은 과연 안전하게 손질된 걸까요? 안타깝게도 모든 식당이 정직하게 손질하고 위생을 철저히 지킨다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일부 업자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간단히 씻은 후 바로 조리하기도 합니다. 위생 문제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 됩니다. 위생 외에도 대장은 지방과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습니다. 겉으로는 살코기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지방이 많고 특히 구이처럼 기름과 양념을 많이 쓰는 방식은 고지방 고염식으로 이어집니다. 자주 섭취하면 혈중 지질이 증가하고 체중도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내장류 특성상 콜레스테롤과 요산 수치도 높기 때문에 고지혈증, 통풍이 있는 사람에게는 금기식품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돼지 대장은 먹을 수 있는 부위이긴 하지만 철저한 위생과 적당한 섭취라는 조건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첫째, 믿을 수 있는 식당이나 정육점에서 구매하거나 집에서 정성스럽게 손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아무리 맛있어도 자주 많이 먹는 건 피해야 하며 가끔 기분 전환 삼아 소량 즐기는 정도로 만족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입은 잠시 즐거울 수 있지만 몸은 오랫동안 그 영향을 기억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이란 바로 이런 작은 절제에서 시작됩니다. 여섯 번째로 조심해야 할 부위는 돼지의 목덜미살입니다. 겉보기에는 기름기 적당하고 고소해 보이지만 돼지 몸 전체에서 가장 위험한 부위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 부위는 림프 조직과 갑상샘 같은 민감한 기관들이 몰려있는 곳으로 단 한 번의 섭취로도 몸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먼저 돼지의 림프절은 항정살이나 목살 부위 근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림프절은 돼지 몸속 면역 방어와 독소 처리 역할을 하며 감염이나 염증이 생기면 세균, 바이러스, 항생제, 백신 잔여물이 이곳에 쌓이게 됩니다. 또한 대부분의 양돈장은 주사를 놓을 때 목 부위를 사용하기 때문에 항생제나 호르몬제가 이 부위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 그대로 독소의 집결지인 샘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무서운 건 돼지 목 깊숙이 붙어있는 갑상샘입니다. 이 내분비 기관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사람 몸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더 큰 문제는 갑상샘 호르몬이 열에 매우 강하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조리로는 쉽게 파괴되지 않아 제거되지 않은 채 섭취될 경우 몸속에서 갑작스럽게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어 중독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손발이 떨리며 불안감, 열감, 식은땀, 두통, 불면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발작, 실신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며 실제로 해외에서는 이런 고기를 먹고 단체로 중독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갑상샘은 식용불가 부위로 공식 분류되어 있으며 국내에서도 도축 시 반드시 제거하고 폐기물로 분류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일부 비양심적인 유통업자들이 목덜미살, 림프 부위 등을 고기 분쇄기에 넣어 다른 고기와 섞어 만두소, 저렴한 햄버거 패티, 소시지 등으로 가공해 판매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육안으로 구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소비자는 전혀 알아차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원칙은 단순합니다. 고기는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정육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검증된 곳에서 구입해야 합니다. 가격만 보고 저렴한 냉동 다짐육을 선택하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구입할 때는 고기의 색과 결을 잘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신선한 고기는 선홍색이나 연분홍색을 띠고 윤기와 탄력이 있으며 색이 탁하거나 조직이 울퉁불퉁한 경우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5가지 부위는 자주 먹으면 문제였지만 이 목덜미 부위는 단 한 번의 섭취만으로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부위입니다.
겉보기에 평범한 고기처럼 보일지라도 그 속에 숨어 있는 위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알고 조심하는 것입니다. 이 부위만큼은 절대로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자, 지금까지 돼지고기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6가지 부위를 살펴보았습니다. 콜레스테롤이 매우 높은 뇌, 중금속이 쌓일 수 있는 간과 콩팥, 철저한 세척이 필요한 폐와 대장, 그리고 단 1회 섭취만으로도 위협이 되는 목 부위의 림프와 갑상샘까지 하나하나 살펴보니 그간 떠돌던 민간설이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를 가진 경고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일부는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식품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돼지고기를 아예 먹지 말아야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이 영상의 목적은 돼지고기를 금지시키려는 게 아니라 정확한 정보를 통해 보다 현명한 섭취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법적으로 유통이 금지된 돼지 목의 림프, 갑상샘, 제거되지 않은 부신 등은 반드시 피해야 하며 나머지 부위도 자신의 건강 상태에 따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정식 유통 경로를 거친 고기를 구매한다면 이런 위험 대부분은 사전에 걸러집니다. 하지만 내장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기억하세요. 돼지의 뇌, 간, 콩팥, 대장 같은 고콜레스테롤, 고중금속 부위는 절제가 핵심입니다. 좋아한다고 해서 매일 식탁에 올리는 건 피하고 특별한 날에만 소량 맛보는 수준에서 즐겨야 몸에 부담이 가지 않습니다. 특히 고혈압, 고지혈증, 통풍, 신장 질환 등이 있는 분들에게는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고기를 구매할 때 무조건 싼 것만 찾지 마세요.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은 식품 안전에서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가격이 너무 싸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고 대부분 위생이나 원재료의 질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신선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온 고기를 선택하는 것이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먹을 것이 부족하던 시절 돼지의 어느 부위도 허투루 버리지 않고 모두 요리로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그 절약 정신은 분명 배울 점이 많지만 오늘날처럼 먹을 것이 넘치는 시대에는 건강하고 안전한 선택이 더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정보가 넘치는 시대지만 진짜로 중요한 정보는 몸이 기억하는 진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따뜻한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소중한 가족과 친구에게도 함께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나눔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중요한 정보가 전해지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검증된 정보와 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건강 팁을 꾸준히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꼭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 유익하고 실용적인 건강 영상을 정성껏 준비해서 여러분께 전달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매일 식탁에서 건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삶의 질을 좌우할 수 있는 결정인 만큼 알고 먹고 조심하고 조절하는 습관이 그 어떤 약보다 강력한 건강 수칙이 되어줄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기 전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떤 고기를 선택하느냐는 단순히 미각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과 건강, 그리고 가족의 안전까지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결정이라는 점입니다. 매일 마주하는 식재료지만 그것이 어떤 경로를 통해 왔는지, 어떤 부위인지, 얼마나 안전하게 처리되었는지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위해선 한 가지 음식을 맹신하기보다는 균형과 다양성, 그리고 정보에 근거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돼지고기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 알고 잘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것은 보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은 떨어지고 몸은 민감해지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음식을 고를 때 예전부터 먹어왔으니 괜찮겠지, 다들 먹으니 나도 먹어도 되겠지 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건강은 유행이나 습관이 아니라 개인의 상황과 몸 상태를 반영한 맞춤형 선택이어야 합니다. 특히 고령층이라면 더더욱 섭취량과 빈도, 신선도, 조리법까지 모두 고려해 행동해야 합니다. 이 영상에서 다룬 6가지 부위는 모두 현실적인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일부는 법적으로도 금지되어 있는 만큼 단 한 번의 섭취라도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림프절, 갑상샘, 부신 같은 부위는 단순한 조리로도 위험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식재료는 잎이 아니라 몸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오늘의 식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기억하세요.
몸은 우리가 먹는 것을 기억하고 축적하며 결국 그것으로부터 반응합니다. 지금은 아무 증상이 없어도 5년 후, 10년 후 결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은 늘 지금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거나 간과되어 왔던 부위의 위험성들을 과학적으로 짚어드릴 수 있어 기쁩니다. 혹시 주변에 이 정보를 꼭 알아야 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어떤 부위가 특히 충격적이었는지, 앞으로 어떤 음식에 주의하실 건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과 함께 건강한 삶을 만들어가는 동반자가 되고자 합니다. 단지 영상을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정보와 지혜를 통해 삶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질 높은 건강 정보와 신뢰할 수 있는 콘텐츠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지금 구독해 주신다면 이후에도 놓치기 아까운 꿀 정보들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함께 하시면 더욱 좋겠죠. 끝으로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변화의 계기가 되었기를 소망하며 다음 영상에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선택이 오늘의 건강을 만들고 그 건강이 또 내일의 삶을 바꿉니다. 우리는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